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 굉장히 기싸움도 치열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비빔밥이 어떻게 비벼졌는지, 맛은 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제 그 자리에 직접 참여했던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함께 짚어보죠. 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비빔밥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유,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아니, 다른 분들 다 잘 드셨어요. 아, 다 잘 드셨어요? 네네. 근데 어제 저 헤드라인들 뽑힌 거 보니까 비빔밥이 잘 안 비벼졌다. 막 이건 은유적인 건가요? 그렇죠. 예. 아니, 대통령께서도 그 주호영, 김기현,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막 그 말씀하시는 중에 밥은 잘 드시던데요. 그러니까 얘기하실 분은 얘기하시고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네네. 원래 오찬 활동이 그런 거죠. 네네. 예, 네, 그러셨구나. 네. 다 맛있게 드셨군요. 네. 후식은 뭐 나왔어요? 후식은 과일. 아, 과일 나오고. 네, 과일하고 뭐. 그래요. 네, 차 나오고. 그 굉장히 오랜만에 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난 자리인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밥은 일단 잘 드신 거 확인했고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선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각 당 대표들도 그렇고 네. 자기 색깔에 맞는 자기 이야기를 그냥 뭐 그대로 다 했다. 가감 없이 대통령도 그렇고 대표들도 네, 그렇고.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하고 싶은 속 얘기를 다 준비해서 털어놓으시면 네. 거기서 좀 챙챙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겠는데요. 특별히 뭐 언성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제 우리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많은 이야기를 참 하셨는데 저도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일 네. 많이 하셨어요, 김기현 대표가. 네, 굉장히 원고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좀 해오셔서 이 시간은 짧고 예. 한데 어째 저리 말씀 많이 하시나 싶었는데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대요. 네, 어제 뭐 대통령께서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오늘 이 자리에 답변 다 못 드리고 네. 뭐 정책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겠다. 뭐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주되게 오갔던 이야기들이 주로 백신 이야기가 참 많이 좀 오갔는데 네. 사실은 그게 확 뭐 손에 잡히는 거라든지 이런 건 사실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모더나 삼성바이오가 모더나를 위탁 생산하기로 한 그 의미. 네. 어떤 분은 이제 그걸 이제 병입 정도 수준에 불과한 굉장히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좀 했는데 또 뭐 청와대 설명은 그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고 그게 아마 향후에 기술 이전으로 발전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백신 스와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좀 비판도 있었는데 뭐 55만 명 그 한국 군인들 네. 이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이제 그 독립일인 7월 4일까지 미국이 목표하는 게 7월 4일까지 7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량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55만 명을 한국 군인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제 또 설명을 대통령이 하셨군요. 직접 하셨고. 미국도 그렇게 물량이 넉넉한 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청와대는 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좀 그런 분위기.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백신 얘기였군요. 백신 이야기였습니다. 백신 이야기. 그런데 그게 특별히 손에 잡히는 건 없었어요. 그랬어요. 네네. 여영국 대표님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꺼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이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봤기 때문에 주로 그 점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제가 이미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할 때도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언급을 좀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군사공동위원회 남북 간에를 소집을 제안해서 좀 이런 문제를 의지를 담아서 좀 풀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대화 테이블로 좀 이끌어내고 네. 또 북한 되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식량 문제나 보건 방역 문제나 그다음 원자재 문제나 예. 등등을 좀 지원해서 뭔가 좀 따뜻한 어떤 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걸 주문하셨군요. 네네. 어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 백신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다뤘어요. 네네. 뭐 청와대 설명도 듣고 여당 야당 얘기 다 많이 들었는데 네.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도 어디까지 교감이 이루어진 건지 정확히 짚히질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영국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을 듣고 오신 내용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나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은 설명하시던가요? 교감까지는 말씀을 좀 안 하셨고요. 아,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 네. 이게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걱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이전에 이제 그 대북 정책, 네, 트럼프 때. 그걸 좀 폐기할 거냐, 오바마 정부 때로 다시 복귀할 거냐, 아니면 북미 관계는 후순위로 밀릴 거냐, 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 이런 우려들이 좀 해소되었다. 아, 해소되었다 정도 네, 답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 그다음 싱가포르 북미 회담의 정신을 이제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상당한 성과 있게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뭐 그거는 저희들이 봐도 네. 일단 출발은 괜찮다는 생각은 좀 하는데 아. 그걸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것. 실행 계획까지는 구체화가 안 됐구나. 네. 이 느낌 받으셨고 이제 그거야 뭐 차차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미국을 가셨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미국 갔습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가셔서 네. 뭐 누구나 뭐 예상컨대 이런 특히 이제 남북 문제를 푸는데 뭔가 실무적 의견을 좀 나누고 오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네. 전처럼 좋아지면 혹시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예. 움직였다는 거 예. 미국으로 이거는 상당히 분위기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서 예. 뭐 좀 애둘러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대규모 군사 훈련이 되겠냐, 규모나 시기나 방법이나 뭐 그런 거는 충분히 뭐 검토가 안 되겠냐 이런 좀 말씀을 하셔서 아하. 이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그 문제에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북한 진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그 한미 군사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뭐 조정에 좀 여지를 가지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 한미 정상회담으로 갈지 남북 간에 네. 무슨 뭐 군사 공동위원회가 될지 네.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조건만 형성되면은 네. 뭐 건물사를 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네. 그냥 움직이진 않았을 거다. 뭐 그간의 관행으로 보면은 그분이 또 예, 또 남북 간에 여러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크게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도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민생에 관해서도 어제 주문이 꽤 많이 나왔다고요. 뭐 어제 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네네. 나왔는데 이제 좀 일치된 민생 이야기는 지금 코로나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 태도. 소급 적용. 네네. 예, 예. 이것을 이제 저도 강하게 주문을 좀 했고요. 국민의힘도 그 문제를 주문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아예 문 닫았던 분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 예, 그럼 이제 그제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기재부와 중소기업 벤처부 이제 공무원들이 네.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그 자영업도 소상공인 당사자들하고 너무나 괴리가 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려. 괴리가 크다는 건 요구하는 것과 해주겠다는 거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우선 이제 소급 적용을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예. 그 시기를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예.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가 내려진 게 이제 뭐 조금 규모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기억해 작년 3월 예, 이때부터 쭉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정부에서는 8월 달부터 기준으로 하겠다. 아, 그런 차이. 네, 이런 거고 그다음 매출 그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익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차이. 네. 그래서 8월 달부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재난지원금 받은 어떤 소상공인들이 예.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하면은 오히려 그동안 받은 걸 도로 토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정부가 참 너무 무책임하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 이제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좀 우려들을 전하면서 예. 이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손실 보상 관련해서는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누구까지 해줄 건가의 부분을 지금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손실 보상이 있고 예. 피해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당했거나 금지당했거나 예. 그 구체적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유흥주점 같은 거 예를 네. 들면 구체적 업종은 이제 손실 보상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여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예. 영업 제한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그냥 안 돼서 이제 망해버린 그런 곳들이 거죠. 많죠. 네.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피해 지원, 뭐 금융 지원이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분리해서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느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워낙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제가 여쭙는 건데요.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됐던 곳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될 분위기죠. 뭐 규모의 차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 뭐 그 이제 입법하는 것은 다 동의가 되는데 이걸 소급 적용할 건가 말 건가. 그건 거. 소급 그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느 기준으로 할 건가. 그러니까요. 요 쟁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닫으라고 한 적은 없는데 망해버린 곳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도 국회에서 예. 이거는 우리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함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도 뭐 금융 지원이 되든 어떤 방식이든지 예. 함께 지원책이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에서 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대표님. 세종시 특공에 관한 국정조사 네. 야 3당이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정조사, 예.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하니까 예. 이미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이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변화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저는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정부가 어쨌든 그 발본색은 하겠다고 조사하겠다 온갖 이야기는 해놓고 그 용두삼이 비슷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네. 국민들이 일이 힘든데 본인들이 어떤 특혜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조사하면 신뢰받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국정조사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부와 좀 떠나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여영국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